게스트 누굽니까? 한승연! 어서오세요! 우와, 연예인 처음 본다. 우와, 대박 사건. 자, 일단 네, 호영 여성 게스트 한승연 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카렌스입니다. 굉장히 많이 오셨네요. 네. 와. 이런 토크 콘서트라고 하죠, 요즘. 네네. 저희 처음 해보는 거라서 많이 긴장되고 걱정되는데,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오늘 귀한 시간 저에게 내주신 만큼, 네. 열심히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Who Are You 콘서트예요. 를 가지게 되고, 받게 되고, 해볼 수 있게 됐는데, 그것 때문에 포기해야 됐던 것들 생각해보면 너무 사소한 거예요. 그냥 흔하게 연예인들 다들 얘기하는 학교 생활, 뭐 연애, 아니면 뭐 놀러 다니는 거라든지 이런 거를 얘기해봤자 별로 여러분들의 공감을 받지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인터넷을 많이 하다 보니까 평상시에 네. 인터넷에 글들을 좀 많이 보는 그래서 편이고 많이 보니까 네네. 그러면 아니 돈을 그만큼 버는데 혹은 팬들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받는데 그것 좀 포기한 게 뭐 대수야? 아, 네. 이런 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얘기는 오늘 하지 않고 진짜 한승연이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왔는지 사실 9년 동안 한 가지 직업을 한다는 거는 뭐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정말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쵸, 따지고 그렇죠. 그렇죠. 지금부터 따지면 대리도 아니고 과장님급이시죠. 과장 한승연 씨. 네네. 그래서 지금 사실 저에 대한 이야기가 과장된 것도 정말 많고 진실을 이야기해드리려고 해요. 뭐 얼굴들 보니까 저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분들이 아니 근데 좀 프레시한 분들만도 계시지 않나요? 좀? 너무 많이 보고 너무 많이 보는 걸어 거 있는데 네네. 많이들 있으면 하네요. 몰라요, 처음 봐요. 아, 모르겠어요. 진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한승연 양의 그 카라의 걸그룹의 한승연 양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열심히 살아온 그녀의 얘기를 지금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이상한 것 같아요 지금 서로. 네. 새벽에 이런 약간 제가 선생님도 아닌데 무슨 계획서 같은 거 이렇게 써놨어요. 글씨가 이상하니까. 네, 그쵸. 네, 28살이고 88년생이고 요즘 느끼기에는 사실 저도 제가 혼란스러워요. 그러니까 28이라는 나이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성인인데 정말 완벽한 성인인데 나는 성인이 아닌 것 같고 아직 어린애 아이인 것 같은데 완벽한 어른인 것 같지는 않은데 어리지도 않아. 그래서 무슨 실수를 했을 때 익스큐즈도 되지 않고 근데 뭔가 철은 덜 든 느낌이고 어리지도 않고 나이 먹지도 않고 이런 애매한 나이인 것 같아요. 제 나이. 그래서 저도 요즘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내가 뭐를 해야 되는지 이게 맞는 건지 내가 정말 열심히 한 건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참 많은 28살이고요. 저는 학교를 길게 다니지 못했어요. 초등학교를 다니고 중학교 2학년 1학기까지 마치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네, 또 이제 비자 문제와 여러 가지 것들과 대사관과 부딪히면서 네, 학교 생활을 굉장히 짧게 하고 한국 돌아와서는 또 이제 학교에 대한 문제가 또 있어가지고 서류적인 문제로 일반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18, 9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검정고시 준비를 해서 수능을 보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대학교에 간 나이는 21살인데 뭐 그래서 여러분들보다는 교복 입은 시간도 짧고 친구들이랑 같이 다니면서 뭐 수련회 가고 이런 기회도 없었죠. 네, 대학교는 데뷔한 이후에 갔기 때문에 사실 MT 같은 거 참가하기도 여유롭지가 않았고 그런 생각이 많이 없는 상태에서 저는 걸그룹이라는 팀에 딱 넣어지게 됩니다. 정말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외동딸이기 때문에 또 가족들도
이렇게 서울에서 어울려서 사는 그런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다 지방에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랑 어울려서 살아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팀이 되고, 뭐 팀이라는 거는 정말 솔직하게 얘기하면 내 의지가 아닌 어떤 회사의 그런 마케팅 전략에 의해서 묶여진 멤버들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다른 친구들이랑 어울리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았어요. 저희도. 그래서 막 이렇게 아웅다웅 하면서 일을 하기 시작했죠. 근데 저는 가수가 초등학교 때부터 되고 싶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가수가 바로 꿈이었는데,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뭐 고고학자 내지는 뭐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의사 선생님 이런 걸 얘기했어요. 그렇게 얘기한 이유는 저는 제가 이렇게 나서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 아닌 거를 알았어요. 막 이렇게 선거 같은 데 나가는 스타일도 아니고 장기자랑할 때 나가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가수가 되고 싶다고 얘기하면 모두가 비웃을 것 같은 거예요. 네가? 저희 부모님도 그러셨거든요. 네가 무슨 가수냐. 그래서 사실 창피해서 가수라는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미국에서부터 연습을 하면서 이제 오디션을 보고, 이제 처음에 JYP의 오디션이 붙어서 이제 그걸 계기로 한국에 다시 돌아오게 됐는데요. 연예인이 되고 보니까 우리 동네에서는 제가 제일 예뻤어요. 많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인정. 네, 우리 동네에서는 제가 제일 예뻤어요. 맞아요. 인정. 그래도 나쁘지 않았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 그 교과 녹음하러 가잖아요. 제가 갔었거든요. 그리고 제 시어머니 좋아가지고 시험 때만 되면 소리 한 번 안 나던 단소도 그렇게 잘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교육원에 보내라고 선생님한테 칭찬도 받고. 근데 저희 동네에서는 제가 좀 연예인의 기질이, 예. 그래서 연예인이 딱 됐는데 앞불싸. 여긴 바닥이 다른 거예요. 내가 6시간을 연습하고 8시간을 연습하고 꾸진장 노력을 해도 재능이 많은 친구들은 연습을 안 하고 그냥 해요. 근데 어떤 일이든지 다 그렇잖아요. 뭐 하물며 뭐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도 진짜 재능 100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길 수는 없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를 이제 쿨하게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되게 속이 상했어요, 사실. 자존심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내가 남보다 못하다는 거를 인정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웠고, 또 그런 나의 모자란 모습을 미처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사실 저희 회사는 제대로 된 트레이닝이라는 게 없어서 보컬 레슨을요 한 4번 받고 데뷔했어요. 진짜 다 개인이 알아서 학원을 다 다니고 스케줄을 잡고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이렇게 다녔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데뷔를 했는데 재능이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뭐 아시다시피 인터넷에 막 난리가 났죠. 가창력 뭐 놀라. 그쵸? 네, 뭐 어쩌고 뭐 멤버 누구 뭐 불안한 뭐 어쩌고 이러면서 불안한 출발. 쟤는 뭐 노래도 못하는데 가수 왜 됐냐, 뭐 춤도 못 춘다, 노래도 못한다, 이상하게 생겼어, 막 넘쳐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신감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를 하기가 싫고, 그리고 연예인이라는 게 되고 보니, 아이돌이라는 게 되고 보니 나는 그냥 무대에서 반짝이는 옷 입고 춤추고 노래하고 이런 게 너무 좋아하는데 다른 거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막 어디 가서 얘기도 해야 되고, 기분이 안 좋은데 웃으면서 인터뷰도 해야 되고, 마음에 없는 연예인인데도 약간의 그 어떤 사람을 상대하는 그 그쵸. 기분에 속했어야 되는 네, 거군요. 그리고 막 기분 나쁜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자주 있었어요. 신인 때는 뭐 이렇게 일하면서 만나도 네. 이렇게 뭐 저희가 유명하지 않았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되게 쉽게 말을 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그런 분들에게조차도 잘 보여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웃으면서 대하는 것도 너무 어려웠고, 그때 나이가 20살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학교 막 이런 많은 사람들도 어울리지도 않다가 갑자기 딱 던져지니까 막 멘붕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막 토크쇼를 막 나가기 시작하고 이렇게 정신없이 일을 했어요. 그때는 뭐 몸도 좀 안 좋아서 굉장히 좀 우울하고 진짜 말하면 정말 이대로 딱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희 사진을 찍어주는 오빠 계시는데 락뷰 때부터 같이 일을 했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그런 말을 했대요. 달리는 차 안에서
오빠 여기서 창문을 열고 뛰어내리면 나 죽을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제가. 저는 그거는 기억이 안 나요. 안 나는데 상대방은 굉장히 네. 오싹했겠네요. 진짜 무서웠대요. 얘가 이거 뛰어내리면 어떻게 하지? 막 이렇게. 막 회사 매니저들한테 막 전화를 했대요. 얘가 이상하다고 지금 상태가 잘 보라고. 그래서 막 샵에서 너무 피곤하니까 완전 기절했어요. 그러면 메이크업 하는데 예의 없게 잔다고 또 혼나고 그랬어요. 자는데 메이크업 해줄 때 자고 있으니까 예의가 없다고 막 혼나고 막 눈이 막 휘벗게 하면서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러고서 이제 카라가 한 명의 멤버가 탈퇴를 하고 이제 새로운 멤버를 또 맞이하고 이제 말하는 저희 카라의 어떤 전성기를 맞이하게 됐어요. 운이 좋아서 정말 운이 좋아서 생각지도 못하게 해외에서 큰 반응을 얻으면서 저희가 좀 스케일이 커지기 시작했죠. 네, 그때는 근데 그 시기가 저희 멤버들한테는 가장 힘든 시기 2위였던 것 같아요. 가장 힘들었을 때는 뭐 소송 걸고 이럴 때가 아, 1위가 있군요. 그쵸. 네. 아, 이게, 얘기하지 마요. 아니 뭐, 네. 근데 공연 중에 가능한 사진 촬영은 좀 자제해 주시고 끝나고 시간 좀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로 수능 100일 남았거든요. 잠깐만요, 수능 100일. 중2병도 아니고 되게 고3. 우울한 영혼들 오셨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다 앞으로 어디 고3? 고3 100일? 재수생. 자, 나도 고3이다. 나도 수능 봐. 이거 너무 많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힘내세요 한번 해주세요. 힘내세요. 제가 진짜 많아요. 제가 오늘 해드릴 이야기가 이만큼이라도 좀 진짜 힘냈으면 좋겠어요. 네, 정신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윤민 씨 얘기 들어볼게요. 저 엄마는 지금 이제 카페에서 공부하고 있는 줄 알고. 오마이갓. 카페에서 공부하는 사진을 찍어서 보냅시다. 저는 이제 아니 이걸 왔는데 네.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고3 때도 그렇고 저는 되게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냥 그 시간들이 우울한 시간 진짜 많았는데 근데 주변 사람들이 근데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 거예요. 제가 우울하다고 하는 거 나의 아픔이나 나의 우울함을 다른 사람들이 너무 그냥- 가볍게 취급해요. 모든 20살이 모든 고3이 다 그런데 너는 왜 유독 그러냐? 유난을 꺼내야 식으로 말을 했는데 뭐가 힘든데요? 제가 괜찮아요. 아니 울어도 괜찮아요. 우리 고3 분들한테 박수 한번 쳐주세요. 윤민 씨 여기 해도 괜찮아요. 울지 말고. 저는 이제 공부도 그렇지만 네. 제 정신적으로나 제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고 내가 너무 부족한 것 같고 제가 저 자신을 좋아하는 게 진짜 힘들다는 생각을 어렸을 때부터 오랫동안 하고 지냈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정신과도 가보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이제 나아지질 않더라고요. 근데 주변에 얘기하면 누구나 자신감 없을 수 있고 누구나 힘들 수 있는데 그렇죠. 너만 그런 식으로 말을 많이 했어. 되게 크게 상처가 됐고 저는 그냥 제가 하루라도 기분이 좋고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내 그런 날이 우울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되게 다들 20살이 제일 예쁠 때라고 하는데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아 지금 되게 예뻐요. 그리고 막 외모적인 고민도 너무 많이 했고 많이 힘들었는데 건강도 많이 안 좋아지고 하면서 그게 되게 바닥까지 갔다고 해야 되나? 근데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아무한테도 묻지를 못했어요. 항상 묻고 싶었는데 다들 열심히 하면 된다고만 하니까. 근데 어떻게 하면 좀 더 괜찮아질 수 있는지. 사실 본인이 지금 자신감도 많이 떨어져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유가 있나요? 외부 환경에서의 어떤 부모님의 기대가 좀 있으시다거나 부모님은 둘 다 서울대고요. 서울대 CC고 잠깐만요. CC예요. 엄마 아빠가 서울대까지 갔는데? 서울대 수학교육과 CC고 수학 선생님이신데 저는 그래서 자 고민이니까 고민 아닙니까? 잠깐만. 아니 지금 사실 우리 윤민 양은 되게 울고 있는데 다들 고민이다. 야 저거 죽을 일이네. 왜냐면 부모님의 기대가 굉장히 크겠네요. 그래서 공부 좀 잘하죠 윤민 학생은. 그래서 제가 공부를 네. 수학을 진짜 못해요. 아빠가 엄마가 수학을 엄마 아빠가 저를 6년 동안 내내 네. 제가 심지어 아빠 학원을 앞에 있는 여자가 저걸 뜯었어요. 미치겠다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이제
진짜 많이 힘들었는데 오히려 그걸 이제 도피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공부는 항상 진짜 6년 내내 계속 스트레스 받으면서 지냈고 지금도 비슷하고, 그리고 이제 외모적으로도 많이 힘들었죠. 어렸을 때 통통한 때문에 놀림 많이 받았고. 살 많이 뺐어요? 아니요, 살을 많이 뺀 게 아니라 원래 키도 크고 살도 많이 좀 쪘고 체격도 큰 편인데 스트레스 때문에. 근데 놀림을 진짜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리고 저는 막 많이 아팠거든요. 디스크도 있고. 제가 수능이라는 게 저도 공부를 했고 또 시험장에 가서 2번 봤어요. 3번 봤어요. 저는 18살 때부터 봤어요. 18살 때부터 수능을 봤는데 저는 고등학교라는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미국의 수학은 계산기 주고 풀어요. 자도 주고요. 각도기도 다 줘요. 그래서 틀림없이 적으면 맞아요. 그러니까 한국 애들이 네. 정말 잘해요. 미국 가면 수학을. 아. 루트도 계산기로 두드려요. 그 친구들은. 대박. 우리는 꼭 씌우는데 이렇게 위를. 시험 때는 우리 다 씌우고 이 적고. 네, 시험 때는 이 공식 적혀 있는 페이퍼를 따로 줘요. 대박. 근데도 안 되는 친구들 있더라고요. 하여튼 뭐 저는 그렇게 공부를 하다가 한국에 와서 고등학교를 못 갔어요. 그때 이미 나이는 고등학교 졸업할 나이가 다 돼가는데 다시 중학교로 다시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진학을 할 수가 없었어요.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그래서 저는 18살 때부터 재수학원에 바로 던져졌거든요. 제 옆에 그런 언니가 있었어요. 부모님이랑 오빠가 다 의대예요. 근데 본인은 연대 화공학과인데 최저학력이라고 그만두고 다시 나온 거예요. 재수하려고. 그런 언니랑 같이 공부를 했는데 저는 한국의 고등학교 과정을 배워본 적 없는데 재수학원 가니까 다 알지? 쭉쭉쭉 쓰고 자 패스 다음 페이지 볼게요 이러는 거예요. 모르는데. 네. 전 근데 꾸역꾸역 가서 앉아 있었어요. 하나도 몰라요. 알아듣지도 못하고요. 막 이상한 기호 막 나와요. 막 코사인 탄젠트 나오는데 전 그것도 몰랐어요. 검정고시는 고등학교 1학년 과정만 완전 기초 레벨로 하면은 패스거든요. 꾸역꾸역 가서 앉았어요. 가서 되게 졸기도 하고 꾸역꾸역 가서 너이긴 한 내이긴 한 보자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 옆에 언니들도 저를 가르쳐주다가 지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 힘든 일이 생겼을 때 힘든 거는 정말 당연한 일이고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거를 주변 사람들이 막 얘기하잖아요. 네가 왜 그거 뭐 그까짓 거 가지고 힘들다 그래. 나 때는 그쵸? 너무 남에게 쉽게 하죠. 네, 너무 쉽게 얘기해요. 그럼요. 그거 뭐 하는 게 어려워? 난 그냥 하니까 됐어 라든지 내지는 곧 네가 해야 될 일인데 그걸 네가 어렵다 그러면 어떡해. 너무 아파요. 너무 아픈데 그 아픈 것도 되게 자연스러운 거라고 받아들이면 오히려 좀 저는 편해지는 걸 느꼈어요. 저의 경우에는. 챙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승현 양은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부모님의 기대와 본인이 하고 싶은 거에 대한 이게 상이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어려워요. 네. 사실 거의 모든 직종이 명문대를 나오면 더 하기가 편해져요. 더 좋은 대우를 받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럼요. 좋은 대학교를 나온다고 분명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좋은 대학교를 나오면 확률이 높아지죠. 우리 친구가 하고 싶은 뭐 미술은 사실 전 잘 몰라요. 모르지만 어린 나이에 빨리 잘 되는 게 중요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본인이 정말 하고 싶은 미술을 좀 더 넓은 세상에서 더 펼칠 수 있으려면 그거 전에 갈 수 있는 이 스텝이 필요한 거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뭐 서태지 선배님처럼. 그쵸. 네. 학교를. 네, 그건 정말 대한민국 인구 중에 한 명이었잖아요. 맞아요. 네. 대한민국의 한 명이었죠.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힘들면 그냥 힘들어 하세요. 그냥. 그리고 내가 이거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목표 의식이 수능 점수 잘 돼야지 말고
내가 나중에 좀 더 좋은 대학교에 가서 만약에 미술을 전공이든 부전공이든 하게 되면 더 좋은 곳으로 유학을 갈 수 있는 기회도 더 많아지겠죠? 교환학생을 갈 수 있는 기회도 많아지고 내가 좀 더 좋은 곳에서 좋은 그림을 그렸을 때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주목을 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조금 더 큰 그림을 보면서 수능을 준비하면 그래도 주변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마음만 찌르는 아픈 말들은 조금이나마 뒤로 밀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네. 힘냈으면 좋겠어요. 아, 승현 양이 이렇게 힘든 또, 건 당연한 네. 거예요. 네. 뭐 어때요? 울지 마요, 현민 양. 그리고 아픈 것도 좀 본인이 좀 많이 생각해뒀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아픈 것도 좀 챙겨주고 본인이 아프면은 그쵸, 승현 양? 네, 치료받고 이런 거 도움받는 거 저 너무 좋다고 중요하잖아요. 생각을 네, 해요. 저도 그래요. 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대삼인데 우리 팬들의 삶도 많이 꼬여 있어요. 저도 혼란스러운데 네, 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네, 우리 친구 인생의 답이 될 수 없어요. 네, 정답이 아닐 수도 있고요. 그냥 제 생각을 얘기를 드리자면 부모님 마음 너무 이해가 가요. 저희 부모님도 아직도 그래요. 그만두고 너 다른 거 맘 편한 일 해. 그래도 괜찮아. 네, 뭐 막말로 뭐 생계형 뭐 이렇게 나왔지만 사실 제가 뭐 생계를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니거든요. 네, 부모님이 걱정하시는 거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진짜. 그리고 걱정하실만 해요. 제가 여기에 와서 겪어보니 사람들이 만류하는 이유를 알게 되는 거 이상이에요. 제가 엄청 혹독하군요. 처음에 JYP 미국에서 바로 JYP 오디션 보러 왔을 때 거기 매니저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야, 너 진짜 자신 있냐? 너 이거 하려면 다른 거 다 포기해야 돼. 아무것도 못해. 너 이거 하다가 만약에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너 어떡할 건데? 그래도 돼?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사실 그때는 너무 어렸기 때문에 약간 객기 같은 게 있어서 그래도 난 상관없어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다행히 비교적 좀 어리다고 할 수 있는 나이에 회사에 들어가게 네. 팀을 꾸리게 됐는데 우리 친구는 고민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저보다. 사실 가수의 길이 아이돌 하고 싶으시죠? 네. 아이돌 맛이요? 꼭 아이돌만 생각하세요? 되게 많잖아요, 네, 종류가. 사실 잘 생각해봐야 돼요. 요즘 아이돌이요. 시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많이 이제 넘어가고 있어요. 정말 좋은 음악으로. 그러니까 뭐 아이돌도 있을 거고 밴드 음악도 있을 거고 네. 그리고 뭐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 꼭 솔로 가수도 있고 그리고 종류가 많잖아요. 우리 친구가 생각하는 그런 음악이라는 거 솔직히 아이돌 그룹에서 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음악을 네. 하고 싶다면 그리고 아이돌 솔로 여자는 더 힘들고 팀이 되면 멤버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거 고집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 다 아니, 양보하면서 일을 하는 이런 거기 문제를 때문에. 생각해봐야 되겠군요. 네. 우리 친구가 얘기하는 음악이라는 개념이 정말 아이돌로서 할 수 있는 음악인지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요즘은 가수가 될 수 있는 길이 되게 넓어졌잖아요. 그쵸. 본인이 옛날에는 만들 수도 있잖아요. 네, 막 유명한 기획사 몇 군데 공개 오디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방송도 너무 그럼요. 많고 K-pop 스타 곧 합니다. 네. 하다못해 SBS. 미안해요. 혼자서 커버해서 유튜브 올리시는 분들도 그걸로 또 유명해지시고. 저도 하고 있어요. 네. 커버 댄스. 가수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이미 너무 좋은 학교 가졌잖아요. 너무 좋은 학교 가지고 이런 걸 가졌는데 그거를 지금 당장 다 버리고 연습하고 춤 연습하러 가세요라고는 절대 아무도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 일상을 지키는 선 안에서 도전할 수 있는 거를 먼저 해보세요. 꿈을 키우고 네. 본인이 오.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너무 하고 싶지만 정말 재능이 제로일 수도 있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 제로가 재능인데 억지로 돼도 저처럼 돼요. 욕 많이 먹어요.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안 해본 건 아니에요. 저도 이제 20살 돼서 이제 몰래 알바하면서 그 돈으로 보컬 학원 다니고 했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무리가 있더라고요. 이제 노래만 전념을 할 수가 없는 거고 이제 학교를 다니니까 이제 그렇죠. 그렇게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제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된 것 같은 거예요. 진짜 어정쩡한 사람이. 그래서 뭔가 좀 결단을 내려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러면 고민했어요.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사실 기회라는 게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첫 번째 기회를 여기서 한번 아니에요? 그럼 또 여기 또 많은 기자님들과 많은데 관계자님들께서 네, 우리 DSP도 있고. 네, DSP도 지금 와요. 지금 DSP 일단 연습생이라 되면 부모님이 허락해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제가 그래서 DSP 였거든요. 왜냐면 기회는 어떻게 생길지 모르니까 전략형이시구나. 쑥스럽죠. 그럼요. 쑥스러운데 네. 오디션 같은 데 나와보세요. 사실 연습을 해서 될 수 있는 거 저는 크지 않다고 봐요. 정말 잘하는 사람을 연습으로 이기는 거는 진짜 없는 일인 것 같아요. 특히 예체능. 네, 특히 예체능. 진짜 장난 아니거든요. 정말 너무 타고난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나를 던지고 싶다면 던져보세요. 하지만 일상을 버리지는 마세요. 저는 절대로 친구한테 그럼 꿈을 향해 달려야죠. 가수에 전념하세요. 노래 연습하세요. 저는 절대 말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아무한테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지킬 수 있는 선 안에서 가보세요. 본인을 시험하세요. 정말 열정 있으면 길에서 노래를 불러도 좋아요. 버스킹을 해도 좋고. 네, 그런 친구들 요즘 많잖아요. 네. 네, 아이돌 기획사 가고 싶으시면 가서 오디션을 보세요. 매주 있어요. 네, 맞아요. 인터넷에 보시면 매주 있어요. 한번 가보세요. 그 사람들은 우리 친구가 노력해서 얼마나 될지까지 다 알아요. 잘하는 사람 뽑는 거 아니에요. 잘할 수 있는 사람, 가능성 보이는 사람을 뽑는 거니까 재능을 보는 거지. 보컬 학원 한 달 다니면 안 될 거, 3달 다니고 가면 되는 거 아니거든요. 가서 한번 보여주세요, 본인을. 그러고 나서 결정하면 본인도 선택하기 쉽겠죠? 네. 파이팅 하세요. 네. 이번에 있으면 괜찮아요. 아우, 꼭 음악 하셔가지고